버블랩은 단지 여러분의 물건을 포장 안에 깔끔하게 보관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원래 용도는 다른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집안의 벽을 3차원 벽지로 장식하면 멋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벽 전체에 버블랩을 바르려고 했죠.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온실용 단열재로 판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실패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작은 버블, 큰 버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세요? 거하게 저녁을 먹은 후 이를 닦으려고 합니다. 식사 후 양치는 당연하죠. 욕실에 가서 파란 칫솔을 집어듭니다. 위아래에 원을 그리며 치카치카 잘했어요. 이제 입안을 상쾌하게 해줄 구강세척제를 써볼까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구강세척제는 항상 그 용도로 쓰인 게 아니었어요. 한때는 소독제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을 박테리아 없이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선한 박하향. 구강세척제는 바닥 청소제로도 사용되었고 나쁜 질병의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헤어 토닉으로도 판매된 적이 있어요. 다음에 집 청소를 할 때 청소용 세제가 다 떨어지면 양동이 물에 구강세척제를 몇 뚜껑 넣어 사용해야겠어요. 플레이도 점토,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원하는 모양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잖아요. 쭉 잡아당겨 늘리고 공룡 모양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긴 파란 국숫가락을 만들 수도 있어요. 벽에 던지면 안 된다고요? 그럴까요? 네, 플레이도는 처음에는 벽지 청소용으로 만들어졌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오늘날 우리가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점토가 되었습니다. 벽지에 묻은 그을음을 닦아내는데 사용되던 흔한 방법이었어요. 당시엔 집집마다 석탄으로 난방을 했거든요. 반지는 큰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반지를 착용하죠. 슈퍼볼에서 우승해도 반지를 받게 됩니다. 야호! 하지만 옛날의 반지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장식 이상의 것이었어요. 궁수들은 활줄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를 착용하곤 했고 바느질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멋지게 보일 수 있었죠. 이집트인들은 반지를 도장처럼 사용했어요. 개인 반지 서명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아주 좋은 이집트 사무실로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장님이 들어오십니다. 여기 사인해주세요. 그러면 종이 위에 약간의 왁스를 바르고 그 위에 반지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플레이도 못지않게 슬링키도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펑키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 유튜브 영상이라면요. 사실 슬링키는 우연히 발명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한 엔지니어는 보트가 사방으로 움직일 때 민감한 항해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대신 그는 환상적인 장난감을 발명해냈죠. 러닝머신 위에 슬링키를 올려보세요. 제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새로 구운 파이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프리스비 위에 놓으세요. 주방장이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기를 원한다면요. 1871년 프리스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바로 파이를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주문하신 프리스비에 올린 딸기 파이예요. 하지만 대학생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용을 생각해냈습니다. 몸을 거꾸로 해서 프리스비 던지기 할 줄 아세요? 여러분은 베개가 솜처럼 부드러운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조금 딱딱한 것을 선호하세요? 최초의 베개는 전혀 푹신푹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처럼 단단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베개는 땅에서 머리를 들어 올려 작은 벌레들이 얼굴로 기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베개는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 목은 돌베개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목이 뻐근해지네요. 저와 비슷하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하이힐을 신고 걸어보려다간 몇 초도 못 버티고 넘어지고 말 겁니다. 일어서는 것조차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16세기 페르시아 군인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쏠 때 보다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키가 조금 더 커지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티셔츠, 왜 티셔츠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티셔츠는 해군에서 발급되던 셔츠 아래에 입는 표준 속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약 100년 전 티셔츠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로 돌아가 볼까요? 몇몇 사람들은 아이섀도를 하고 다녔어요. 패션에 있어서는 정말 앞서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글거리는 뜨거운 사막 태양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섀도를 발랐습니다. 그때는 선글라스가 없었거든요. 또한 몇몇 의식에 일부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멋지게 보였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아이섀도를 잔뜩 바른 얼굴로 스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무슨 얘기 중이었죠? 서랍으로 가서 이걸 한 무더기 꺼내세요. 네, 포스트잇입니다. 이제 메모를 하세요. 포스트잇이 거의 다 떨어졌음. 오, 아주 효율적이네요. 포스트잇은 다양한 접착제를 연구하던 과학자에 의해 우연히 발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합물을 시험하던 중에 그는 대부분의 표면에 아주 살짝 달라붙는 접착제를 만드는 특별한 공식을 발견했어요. 사실은 그 정반대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법을 찾으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벽에 액자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거요. 하지만 저는 포스트잇이 그렇게 강한 접착제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크리넥스는 어디서나 유용합니다. 특히 핫도그를 한 입 물었는데 겨자가 새어나와 손 전체에 묻는다면요. 원래 크리넥스는 다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콜드크림 리무버로 발명되었어요. 정말 특이할 정도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네요. 수년 동안 사람들은 크리넥스를 온갖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고 특히 일회용 손수건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팀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고 애용하고 있는 크리넥스 티슈로 리브랜딩한 거예요. 매우 일반적인 용도로 말이죠. 여러분은 식당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다가 식탁보에 음료를 엎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물을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새로 나온 체리 퓨전인가 뭔가를 주문하라고 설득한 종업원에게 넘어간 덕분에 이제 식탁보에 얼룩이 심하게 남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닐랩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테이블천을 랩으로 덮어서 쏟아진 음식물 등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비닐랩의 훌륭한 새 목적을 찾았습니다. 음식 보관에 사용하는 거였고 그 목적의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장난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모자 위에 달린 폼폼 아시죠? 그게 왜 있을까 궁금했던 분도 계실 텐데 단지 장식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선원들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일종의 안테나처럼 사용했어요. 동물이 어떤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는지 감지하는 것처럼요. 곤충들도 가지고 있고 고양이와 다른 작은 포유동물들은 긴 수염을 사용하여 좁은 곳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은 폼폼 달린 모자를 사용합니다. 그 덕분에 더 이상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됐어요. 요즘 많은 배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네모 패치는 대부분 장식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작은 도구였어요. 사람들은 여분의 장비를 네모에 걸거나 진흙투성이에 운동화를 묶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오며 그런 용도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재미있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사각형을 래쉬탭 혹은 돼지코라고 부릅니다. 좋은 선글라스는 어느 옷에나 잘 어울려요. 단지 멋이 아니라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 전문 운전사, 비행기 조종사, 건설 노동자 모두 좀 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사용합니다. 약 1000년 전엔 판사들이 선글라스를 끼곤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12세기 재판에 있어요. 판사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궁금하다고요?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려고 정말 열심히 애써보지만 알 수가 없어요. 판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신문하는 동안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죠. 칼날 모서리에 있는 홈은 더욱 부드러운 커팅 경험을 선사합니다.
앞쪽에 있는 표시는 제조 과정에서 칼날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뒤쪽 표시는 칼날이 쉽게 미끄러지도록 돕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앞쪽의 표시는 칼날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시각적 표시죠. 은색과 검은색 칼날은 모두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칼날은 더 날카롭고 단단한 재료를 자르는데 더 적합하며 은색 칼날은 절삭력과 내구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좀 더 강력한 커팅력을 원한다면 검은색 칼날을 선택하세요. 깜빡할 뻔했네요. 이 칼날로 자르면 안 되는 것은 음식입니다. 녹 방지 오일 코팅이 되어 있어 인체에 안전하지 않아요. 이걸 보세요.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할머니가 이런 토마토 모양의 핑 쿠션을 가지고 계셨던 게 기억나요. 때로는 작은 고추가 옆에 달려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 토마토와 고추는 실제로 목적이 있어요. 토마토는 핀을 제자리에 고정해주고 고추는 핀을 날카롭게 유지해줘요. 고추 모양 속에는 모래가 들어있어 핀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뿐만 아니라 으깬 호두가 핀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 멀티 포켓 도구와 그 위에 있는 작은 훅을 보세요. 약간 수수께끼 같지만 실제로는 꽤 편리합니다. 적어도 4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첫째, 캠핑 장비나 무거운 물건과 같은 모든 종류의 불편한 것을 운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와이어를 꼬거나 매듭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 훅으로 해결하세요. 세 번째, 이 훅은 여행 가방에 달린 지퍼처럼 잘 안 움직이는 지퍼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넷째, 저예산으로 후크 선장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더 많은 활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애플 사용자 여러분, 이 기능을 사용하면 더 이상 빨래를 하다가 놀랄 일이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빨래를 했는데 세탁기에서 꺼냈을 때 고양이 옷 크기가 된 거예요. 아이폰 카메라가 그 어려운 세탁기호를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단 iOS 17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휴대폰이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탁 라벨에 사진을 찍고 사진 앱으로 이동한 다음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디코딩되어 설명됩니다. 많은 토스터에는 바닥에 탈착식 빵 부스러기 트레이가 있어요. 토스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피하려면 이 트레이를 가끔씩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를 꺼내서 부스러기를 털어내기만 하면 돼요. 어디다 털어낼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주유기의 작은 수납 공간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유하는 동안 뚜껑을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멋진 기능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손잡이에 휘발유를 흘리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지저분한 주유 경험과 작별하고 깨끗한 펌프와 인사하세요. 또한 전체 과정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가끔은 오븐이 너무 기름지고 더러워져서 괴물처럼 보일 정도일 거예요. 농담이에요. 여러분이 깔끔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어쨌든 주방 청소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대부분의 오븐 문에는 편리한 걸쇠가 있는데 문을 열고 쉽게 청소할 수 있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면이나 감자의 물기를 뺄 때 싱크대에 있는 체에 일일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채를 냄비에 바로 넣고 누른 다음 액체를 쏟아내기만 하면 돼요. 특히 정통 파스타를 만들 때처럼 녹말이 많은 물을 레시피에 사용하도록 보관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오래전 중고품 가게에서 $1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보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재떨이로 잘 썼지만 이제 새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반짝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알루미늄 호일이 깔린 그릇에 끓는 물, 베이킹소다, 식탁용 소금을 섞은 용액을 넣고 섞은 다음 약 15분 동안 담가두었다가 이 과정을 3번 반복해요. 담그는 중간중간 극세사천으로 더러운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담근 후 물기를 닦아내고 치약, 베이킹소다, 과산화수소를 묻혀 문지릅니다. 깨끗하고 마른 극세사천으로 남은 얼룩을 닦아내요. 헹구면 이제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이 완성돼요. 이 알루미늄 호일 상자는 측면에 작은 탭이 있어 번거로움 없이 호일을 쉽게 고정할 수 있어요.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매번 순조로운 경험을 보장하는 멋진 작은 보너스 같아요. 수동 캔 따개에는 병 따개 같은 편리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2개의 도구를 하나로 합친 것과 같죠. 하지만 이 병따개에는 실제로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안 열리고 열기 힘든 병뚜껑을 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병따개로 뚜껑을 몇 군데 살짝 들어 올리기만 하면 병뚜껑이 쉽게 비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식빵의 첫 번째 조각과 마지막 조각을 마지막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습니다. 꿀팁 같은 거죠. 가장자리 조각은 나머지 빵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머지 빵을 다 먹을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따라서 다음에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끝 조각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세요. 빵을 먹을 때도 좋은 전략이 필요해요. 식기세척기 상단 선반에 있는 파란색 레버를 보세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 물병 분무기더라고요. 물병을 세척하는 동안 물병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헹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채소 필러는 감자의 눈을 제거할 수 있는 작은 숟가락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채소 필러를 사용하면 껍질을 더 빨리 벗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만 사용해요. 노란 머스터드를 사용할 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병뚜껑을 끝까지 밀어서 열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뚜껑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머스터드를 음식에 뿌릴 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 간단한 단계로 번거롭지 않게 양념을 즐길 수 있어요. 냄비나 후라이팬 끝에 있는 작은 구멍 아시나요? 이 구멍을 포크와 스푼을 넣을 수 있는 편리한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번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는 이 작은 구멍에 식기를 집어넣어 가까이에 두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날씨 변화에 따라 천장 선풍기의 방향을 바꾸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청소도 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계절에 따라 스위치를 돌려 선풍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운 공기를 아래로 내리고 찬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세요. 피자를 먹을 때는 상자 윗부분을 뜯어 큰 접시로 사용하세요. 상자를 반으로 찢어 접어서 나중에 남은 음식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사실을 더 알고 싶으신가요? 네, 하지만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기다릴게요. 어서요.